안녕하세요. 오늘 경험의 도서관 7번째 시간으로는 함석영 대표의 부의 인사이트라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패션 브랜드 DYD를 창업하면서 일종의 롤모델로 삼게 된 분이 쓴 책이에요. 함석영 대표는 지금 이탈리아 고급 머플러를 수입해서 한국 시장에 소개하는 일을 해오고 있고, 원래 강릉에서 작은 옷가게로 시작해서 현재는 굉장히 글로벌한 무역회사로까지 회사를 키워오신 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청담 캔디 언니라는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계정도 운영하고 계시면서 자기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을 젊은이들에게 해주는 마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곁들여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조언과 경제 감각을 키우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을 보면서 잊고 있던 저의 오랜 꿈인 이제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겠다라는 씨앗이 다시 되살아나고 저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의 인사이트 책에서 제가 밑줄을 쫙쫙 긁으면서 읽었던 내용들 위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자기 사업을 맨땅에 시작한다라는 거,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쉽지 않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함석영 대표님도 모든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 자신을 믿으며 나아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때로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를 믿어주고 그 힘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무릎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추구하는 이상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것,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최대한 내가 바라는 삶, 꿈꾸는 삶에 근접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워가는 그 여정은 결국 나 자신 온전히 겪어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첫 발을 뗄 때 어떻게 보면은 패션 분야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턱대고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함석영 대표님도 말씀하시는데, 성공의 첫 발은 선택의 문제이지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이 말도 굉장히 저에게 많은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공상만 펼치고 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설사 제가 이렇게 창업을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사업이 풀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딪혀서 현장에서 알아갔던 배움은 제 몸에 깊게 새겨져서 제가 나중에 다른 일을 하거나 제 삶의 다른 부분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사라지지 않을 큰 자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는 정말 실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기로 결심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냥 사업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청담 캔디 언니라는 계정을 개설하면서 인스타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로 결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어떻게 나의 것을 나누어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 좀 지침이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걸 준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거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건데 이걸 어떻게 그냥 줘? 라는
마음 때문에 인색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조언을 구할 때에도 이렇게까지 다 알려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섣불리 도와주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알려준 걸 가지고 카피해서 써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경계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런 마음 없이 정말 순수하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이제 그분의 채널을 통해 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진정성 있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를 나눴던 게 아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솔직해지는 과정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인스타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장하지 않으니까 왜 그럴까? 또 이제 자주 올리면서 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업로드한 콘텐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무엇이 가장 나답고 지속적으로 해도 지치지 않으며 꾸준히 할 수 있는 콘텐츠인지를 고민해 보았다고 하시는데 저도 지금 오늘이 예지의 성장일기 채널을 열고 콘텐츠를 업로드한 지 33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시도를 해봤어요. 꾸준히 이제 챙겨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운동하는 것도 올리고, 일하러 작가님들 미팅하는 것도 올리고, 책 읽고 얘기하는 것도 올리고, 사업 준비하는 것도 올리고, 웃긴 영상도 올리고, 타로 리딩 하는 것도 올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일단은 검열 없이 쭉 한 달 넘게 올려왔는데,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 저는 어쨌든 뭔가 완벽한 모습, 포장된 모습, 내가 아닌 모습을 이제 가장해서 보여줬다기보다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찍어서 올리긴 했고, 저도 몰랐던 저의 좀 웃긴 면모들, 인간적인 면모들,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재밌는 면모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어쨌든 나다움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저의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33일 동안 시도했던 여러 가지 갈래의 콘텐츠 중에서 가장 나다운 것이 뭘까라는 거를 좀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성장일기 채널이 하루하루를 기록한다. 그리고 어떤 뭐 위대한 성취가 아니더라도 오늘 단 하나라도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던 조그마한 조각이 있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록한다. 이런 이제 기존은 변함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조금 더 전문화된 어떤 콘텐츠를 올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들었어요. 나다운 부분 중에서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함석영 대표님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말 나다운 걸 해야 이렇게 매일 올려도 뭐 지속적으로 해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채널이든 간에 단기간에 성공하는 것은 없고 꾸준히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내가 도중에 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면서도 내가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고 또 내가 가장 나답다고 자신감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런 고민을 또 하게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쨌든 DYD라는 패션 브랜드를 창업한 시점에서 그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여정도 마찬가지로 남들 거를 뭐 쫓아서 하기보다는 어쨌든 굳이 이제 DYD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거는 홍예지가 기획해서 제안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고 나는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한다, 지지한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뚜렷하게 저의 색깔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SNS를 키워 나가다 보면은 그 SNS에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잊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좀 상기하게 되는데, 애초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들은 말 그대로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SNS의 본질은 결국 교류이고 소통이고 다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팔로워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00명이 있더라도 그 100명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나를 자신의 지인에게도 기꺼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제 현실에서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신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또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또 이 B라는 친구 내가 너무나도 신뢰하고 좋아하는 친구예요. 근데 왠지 이 A랑 B를 소개해주면 내가 이렇게 각각 잘 지내는 것처럼 이 둘도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자발적으로 이 사람이 A와 B를 만나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신뢰 속에서 인맥이 확장되면서 서로 이제 보완해줄 수 있는 점 보완해주고 하면서 관계도 넓어지고 나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도 같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시작점에서 또 이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사실 사람과 사람을 소개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소개를 해줬다가 서로 만약에 좀 삐그덕거리면은 내가 각각 갖고 있던 관계도 흔들릴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 둘을 기꺼이 소개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들 만큼 이 사람 참 매력적이고 너무 좋다. 이 사람 참 매력적이고 사람이 참 좋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옮겨봤을 뿐 SNS라고 해서 뭐 아무나 서로 팔로우 한다고 해서 관계가 곧바로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유효한 어떤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력으로 작동하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좀 팔로우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죠. 많은 사람한테 발신을 한다라는 거. 근데 내가 1000명, 2000명에게 어떠한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고 신뢰를 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내 거를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가 닿을지 그 사람들의 가슴에. 그리고 1000명한테 딱 뿌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1000명에서 2000명에서 3000명 이렇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확장되고. 근데 애초에 그 숫자를 떠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로 극단적으로 팔로워가 단 1명이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친구를 만났는데 나 요새 예를 들어 예지의 성장일기 채널 구독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올라오는데 참 좋더라. 너 생각이 나더라. 너도 이거 좀 시간 되면 한번 봐봐. 이렇게 링크를 공유해 줄 정도는 돼야 제가 그 한 명의 또 그 한 명의 친구 또 그 한 명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채널을 구독해준 사람들이 기꺼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공을 들여서 채널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함성은 대표가 부의 인사이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모델에 대한 이제 관념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자기계발 시장에서 이제 롤모델 따라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익숙한 문화인데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롤모델 거리면서 자기를 잃고 다들 추종하기만 한다. 이런 이제 비판도 따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앞서 간 사람의 그 궤적을 쫓아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사람이 했던 경험까지도 간접적으로 사와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으면 기꺼이 줄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갈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나가면서 가는 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와닿는 비유가 있었어요. 이 함사경 대표의 글 중에서. 읽어드리면 어두울 때는 앞차를 추월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그 차를 따라가라고 갈 길을 잃었을 때는 롤모델을 따라가면 돼. 그리고 네가 성장하는 단계마다 롤모델을 바꾸면 되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길
가고 있는데 길 잃었는데 억지로 막 나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내 바로 앞차를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빠져나오려면은. 그리고 내 롤모델 한 번 정하면 평생 그 사람만 쫓을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성장의 단계마다 바로 앞에서 앞서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바꿔나가라는 거죠, 롤모델도. 내가 이 사람 쫓아서 이 정도 단계까지 성장을 했으면 다음에 또 이어지는 도전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도전을 또 잘 해낸 더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갱신되면서 나의 롤모델도 갱신이 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롤모델이 뭐 우상숭배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석영 대표의 경험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이분도 이제 패션 사업 시작하면서 1세대 그런 이제 패션 리더들인 여성분을 이제 롤모델로 삼았대요, 20대 때. 그래서 나 저 사람처럼 진짜 되고 싶다, 닮고 싶다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내가 그렇게도 닮고 싶어 했던 1세대 그 롤모델 선배랑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참 감회가 새로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다고.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상과 지금 현 상태가 일치하는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는 해요. 완전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평론가라는 일을 할 때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 모교제 강당에서 제가 글쓰기에 대한 강연을 서게 된 적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 강연 자리에 섰는데 딱 정확히 거의 1년 전에 저는 그 똑같은 강당에서 강연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었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다른 평론가가 강사로 이제 연단에 서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보면서 나도 이런 마음으로 글쓰기를 해나가야겠다라는 어떤 불씨를 다지고 제 책도 내고 하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1년 뒤에 제가 이제 제가 그렇게 또 존경했던 분이 서 있던 그 연단, 바로 똑같은 그 연단에 제가 강사로 서게 되고, 또 다른 분들, 저처럼 평론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나 글쓰기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고 앉아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옆에 뭐 같이 연단에 제가 존경하는 평론가 선생님이랑 같이 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같은 장소에서 듣는 사람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위치바꿈이 됐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게 뭐 내가 인정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더니 내가 바라는 모습에 내가 가까이 가 있었다라는 거, 또 나도 역시 나의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어쩌면 오늘 내가 나눈 이야기에서 어떤 공감 가는 포인트를 발견한 누군가가 뒤에 오는 사람이 또 저처럼 또 이렇게 연단에 서서 강연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롤모델을 무조건 추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롤모델이 갖고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것,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그 역도 성립을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있는데 저 롤모델한테 없는 포인트, 이런 것들 차이점을 이제 차별화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하나 내 꿈을 이제 실천해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막 무역이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은 시기에 30여 년 전에 땡큐 한마디만 아는 상태에서 어떤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유럽행 비행기를 타고 무역을 시작을 했대요. 전 이거 보고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부끄럽게도 해외 경험이 이제 거의 전무한데, 외국어를 막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것도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도 굉장히 뭐 완벽하게 말하지 못하고 유창하지 못할 거라는 그 느낌 때문에 내가 막 헤맬까봐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땡큐만 알고도, 심지어 유럽권인데 영어에서 땡큐만 알고 어떻게
그 고급 머플러를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일을 시작하셨는지 굉장히 진짜 자극을 많이 받았고, 지금 또 AI가 막 번역, 통역도 굉장히 잘해주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분보다는 훨씬 외국어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도전을 못하고 있을까. 이분이 또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돈 없이도 사업을 시작했고 영어를 몰랐지만 글로벌 무역인이 되었어. 성공은 공짜표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업을 시작했고 영어를 지금 유창하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글로벌한 어떤 시야에서 내 사업을 시작해서 전개해 나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방식이 굉장히 치열한 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내 패션 브랜드, 내 샵을 이제 어디다가 열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점에서 당시에 명품 거리들이 막 질비한 그런데 이제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변 지인들이 다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런데 안 하고 일단 처음 출발할 때는 동대문 시장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압구정동에서 가게를 열면 동네 장사에 불과하지만 동대문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의류 시장의 어떤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된다. 그럼 나는 우리나라 전국의 의류 유통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때 이분의 어떤 진짜 시야가 굉장히 넓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작은 옷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 요만큼 있는 데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꿰고 있어야만 이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지 선정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멋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사업하면서 진짜 죽도록 힘든 순간들도 전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이분이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살면서 겪은 어려움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마인드의 중요성도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일단은 머리에서 모든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아야만 많은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이런 거를 볼 수 있으려면은 호기심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5초 안에 즉시 움직여라 라는 챕터에서 좀 찔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일을 미루게 되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나를 의심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 날인데 미룰 수도 시간을 낭비할 여유도 없다. 이런 이제 문장들에 제가 밑줄을 쳤는데 저 역시 단순한 게으름 때문에 일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완벽주의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내려놓는 연습이 이제 예제 성장일기 채널에 매일 영상을 올리는 훈련인 것 같아요. 완벽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런 거 다 내려놔야만 제가 매일 어쨌든 제 시간에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행동하는 이제 습관이 하나둘씩 잡혀 나가면서 실제로 이 유튜브가 얼마나 성장하고 말고를 떠나서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미루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좀 좋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의심하면서 에너지를 더 이상 소모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은 미룰 수도 없고 시간을 낭비할 여유도 없다. 당장 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로 정말 좀 부의 인사이트라는 책 제목에 걸맞게 현장에서 이분이 정말 몸소 체득해온 부의 원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냥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굉장히 간명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머리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움직이고 무언가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려는 사람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저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굳이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나중에 나 진짜 뭐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가 쟤도 저렇게 조금씩 매일매일 해 나가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 그거를 만약에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누군가에게 어쨌든 저의 지금 이 과정도 다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판단할 게 아니고 영상을 보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제 판단할 부분이잖아요.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나는 발신한다. 단 진정성 있게. 그리고 아까 한석영 대표님의 어떤 화두였던 그냥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거를 이제 나눈다라는 개념을 좀 다시 돌아본다면,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거는 그냥 진짜 행동으로 무언가 부딪혀서 옮겼을 때 제가 그날 깨달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귀한 게 아닐까. 제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결국 경험이 어떤 사람을 형성하는 많은 요소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에세이라든가 여러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채널들이 활발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제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지의 성장일기 채널 시청하시는 이제 한 분 한 분도 내가 바라는 삶에 매일매일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그런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오늘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도 잊지 않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